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뭉치를 보고 와, 이거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다 싶었습니다. 네. 바로 대한민국 공군의 뿌리, 공군의 아버지가 과연 누구냐? 이 논쟁이더라고요. 아, 그 오랜 논쟁이죠. 초대 공군 참모총장이었던 김정일 장군, 그리고 2대 총장 최용덕 장군, 저희 책상 위에 지금 해방 전후 신문기사부터 임시정부의 낡은 문서, 또 두 분 행적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까지 가득 쌓여 있는데요. 네, 자료가 방대합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공군의 진정한 상징은 과연 누굴지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뭐 두 분 중 누가 더 훌륭했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청취자분의 질문의 핵심은 우리 공군, 더 나아가 국군 전체의 정체성을 어디에 둬야 하냐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하고 맞닿아 있어요. 자료들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두 분의 삶이 정말 극명하게 엇갈려요. 한 분은 독립투사의 길을, 다른 한 분은 일본 제국군 장교의 길을 걸었으니까요. 맞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실무 공로를 들어서 김정일 장군을, 또 다른 분들은 역사적 정통상을 들어서 최용덕 장군을 내세우죠. 네, 팽팽하죠. 그럼 먼저 두 분이 어떤 선택을 하면서 청년기를 보냈는지 그 시작점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게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이 될 테니까요. 최용덕 장군은 1898년생이십니다. 아, 1898년? 네. 나라가 망해가는 걸 보면서 자랐고 결국 이제 중국으로 망명을 택하셨죠. 그냥 몸만 피한 게 아니었을 텐데요. 그럼요. 중국 육군 군관학교에 들어가서 군사 지식을 배우고 그 유명한 의열단, 김원봉이 이끌던 항일 무장투쟁 단체에 가입해서 본격적으로 활동하십니다. 와, 의열단. 네. 이력 자체가 그냥 항일투쟁의 역사예요. 나중에는 광복군 총사령부 참모처장까지 맡으셨으니까요. 이야. 그런데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이 1943년 8월 2일자 매일신보 기사를 보니까 정말 할 말을 잃게 되네요. 아, 그 기사. 초대 총장인 김정일 장군은 1917년생, 최용덕 장군과는 거의 한 세대 차이인데 이건 뭐 걸어온 길이 아예 다른 행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신문 제목이 반도의 자랑 우리의 군국과정, 이고 김정일 장군 가문을 3대를 이은 군인혼이라며 엄청나게 칭송하고 있어요. 그 기사가 당시 일제가 어떤 사람들을 체제 협력의 이상적인 모델로 선던했는지 보여주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네, 보면 김정일 장군의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본인과 동생까지 전부 일본군에 복무하면서 일제에 충성했다고 묘사하고 있죠. 네. 특히 김정일 본인은 일본 육사를 졸업하고 일본군 대위로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는데 기사에 보면 필리핀, 홍콩 같은 데서 미영 경멸에 앞장섰다고 자랑스럽게 써 있어요. 미영 경멸. 그러니까 연합군이랑 싸웠다는 거군요. 이게 그냥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군인이 됐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기사 뉘앙스를 보면 황군의 중추가 되기 위해 자발적으로 아주 자랑스럽게 그 길을 택했다는 느낌이 강하죠. 와.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943년의 어느 날 김정일 장군이 일본군 전투기를 몰고 연합군과 싸우고 있을 때 네. 최용덕 장군은 광복군 제복을 입고 일본군과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시작부터가 이렇게까지 다를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 차이가 대한민국 공군을 만들겠다는 생각의 출발점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아, 그 말씀은 누가 먼저 공군의 청사진을 그렸느냐, 이 문제군요. 맞습니다. 보통은 해방 후에 혼란한 상황에서 김정일 장군 같은 일본군 출신 기술자들이 모여서 공군 창설을 주도했다고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 보네요. 그게 바로 이 논쟁의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예요. 자료에 따르면 최용덕 장군은 이미 1943년에 1943년이요? 해방되기도 전인데? 네, 해방 2년 전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안에 공군설계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거기 부주임으로 활동하고 계셨어요. 와, 정말 놀랍네요. 독립된 조국에는 반드시 우리 손으로 만든 공군이 있어야 한다. 이 구체적인 계획과 비전을 그때부터 그리고 계셨던 겁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 공군의 사상적, 정신적 기원이라고 할 수 있죠. 해방 후에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아이디어가 아니었군요. 암흑기 같던 임시정부 시절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이었다니. 그렇죠. 그럼 해방이 되고 나서 그 계획은 어떻게 실행이 됐나요? 당시 일본군, 만주군, 중국군, 출신 배경이 다른 항공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을 텐데요. 바로 거기서 최용덕 장군의 역할이 빛을 발합니다.
그분은 독립운동가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분을 가진 항공계의 유일한 원로셨거든요. 아, 그분의 경륜과 명망 앞에서는 일본군 출신들조차 고개를 숙이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심점 역할을 하신 거죠. 실제로 모였을 때도 그랬나요? 네. 공군 창군 주역 7인이 처음 모여서 창설을 결의한 장소가 아이러니하게도 짐정열 장군의 집이었어요. 아, 그래요? 하지만 그 모임의 좌장은 단연 최영덕 장군이었습니다. 당시 멤버들 증언을 보면 다들 연변화 경륜 또 독립운동 경력에서 비교가 안 되는 그분을 정신적 지주로 받들었다고 하죠. 자, 그럼 여기서 반대편 주장도 한번 제대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죠. 김정열 장군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분의 행정력과 실무 능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영어과 유창해서 미군정과의 협상을 도맡았고 이승만 대통령을 설득해서 실질적인 창군 작업을 이끌었다. 이건 분명 무시할 수 없는 공로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어요. 실제로 해방 직후의 그 혼란 속에서 누군가는 실무를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그렇죠. 미군정하고 협상하고 항공기 들여오고 조종사 훈련시키고 이런 일들은 김정열 장군의 영어 능력이나 일본군 시절 경험, 행정력이 없었다면 훨씬 더뎠을 겁니다.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현장의 실무 책임자. 요즘 말로 하면 최고의 COO였던 셈이죠. CEO, 최고 운영 책임자. 비유가 딱 맞네요. 당장 비행기를 띄우고 조직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선 그런 해결사가 꼭 필요했겠죠. 그럼요. 그렇다면 논쟁은 왜 생기는 걸까요? 그렇게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면 그분이 아버지로 불리는 게 당연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바로 기능과 상징의 문제가 나옵니다. 기능과 상징. 김정열 장군이 공군이라는 조직의 하드웨어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한 조직의 아버지라는 칭호는 그냥 뛰어난 실무자에게 주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 조직의 정체성, 즉 왜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의 답을 제시하고 그 정신적인 토대를 만든 인물에게 바치는 존경의 표현이죠. 바로 이 지점에서 최용덕 장군의 역할이 드러나는 겁니다. 정신적 토대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였을까요? 가장 결정적인 게 바로 공군 창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일입니다. 법적 근거요? 네. 당시 초대 국방차관이셨던 최영덕 장군이 1948년에 국군 조직법을 만들 때 단 한 줄의 조항을 넣기 위해 모든 힘을 쏟으세요. 어떤 조항이었죠? 바로 육군에 속한 항공병은 필요한 때에는 독립한 공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잠깐만요. 법에 그 조항 하나 넣는 게 그렇게 결정적일 수가 있나요? 당시 육군 수뇌부 반대가 그토록 심했다면 그 조항이 있어도 어차피 정치적인 힘겨루기에서 밀렸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하지만 그 한 줄이 없었다면 공군 독립의 명분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 명분. 당시 육군은 공군을 그냥 날개 달린 육군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굳이 독립시킬 필요가 있냐? 이런 분위기였죠. 네. 만약 그 법적 근거, 즉 씨앗이 없었다면 공군 창설은 아마 수십 년 뒤로 미뤄졌을지도 모릅니다. 최용덕 장군은 미래를 내다보고 공군이 언젠가 독립된 군으로 우뚝 설 수 있는 법적인 출생증명서를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와, 이건 단순한 행정 실무를 넘어서는 미래를 설계하는 비전의 영역이죠. 아, 이제야 그 한 줄의 무게가 확 느껴지네요. 하드웨어를 조립한 사람이 김정열 장군이라면 그 하드웨어가 들어갈 집의 설계도를 그리고 또 등기부등본까지 떼어놓은 사람이 최용덕 장군이다. 이런 비유가 가능하겠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유산도 남기셨죠. 자료에 나오는 공군의 결의 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필승의 공군이다로 시작하는 이 공군의 결의. 이걸 최용덕 장군이 직접 지으셨어요. 네. 여기에는 군기, 청렴, 단결, 책임 완수, 대한민국 공군이 지향해야 할 모든 가치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건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대선배가 이제 막 태어나는 후배 공군들한테 남기는 유언 같은 정신적 전통이죠. 창군기 장병들은 이걸 외우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인했던 겁니다. 두 분의 삶의 궤적이 말년에 이르러서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보면 그들이 마지막까지 어떤 정체성을 간직했는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제가 보고 있는 이 자료, 김정열 장군이 대한민국 국무총리까지 지내신 분인데 1990년에 일본에서 열린 일본 육사 54기 동기회 행사에 참석한 기록이 있네요. 네, 그 기록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냥 옛 친구들 만나러 간 게 아니었어요. 아, 그런가요? 그 행사의 공식 일정에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네, 공식 일정이요? 네. 그리고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에는 당시 행사에서 낭독된 제문, 그러니까 추도문까지 들어있는데 내용을 보면 태평양 전쟁을 미화하고 가미카제 특공을 순국의 충성이라고 칭송하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위직을 지낸 분이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고 전범을 기리는 자리에 동기생이라는 이유로 참석해서 건배 제의까지 했다는 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그의 일본군 경력이 단순히 과거의 이력이 아니라 말년까지도 계속되는 어떤 향수의 대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1989년에는 자신이 지휘했던 일본 육군 항공대 비연전대 전우회에도 참석한 기록이 있죠. 그의 내면의 일본군 장교로서의 정체성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와, 반면 최용덕 장군은 어땠을까요? 그분은 평생을 영원한 광복군으로 사셨습니다. 영원한 광복군. 공군 창군의 모든 토대를 닦아놓고도 초대 총장 자리를 젊은 후배인 김정열 장군에게 양보하셨고요. 2대 총장으로 잠시 복귀해서 6.25 전쟁의 어려운 시기를 이끌었지만 그 후에는 어떤 공직에도 욕심내지 않고 조용히 살다 가셨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기록을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거죠? 1952년 전쟁이 한창일 때 당시 총장이던 김정일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스스로 물러나겠다면서 최용덕 장군이 총장을 맡아야 합니다. 라고 건의했다는 내용인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것이야말로 김정열 장군 스스로가 최용덕 장군의 역사적 정통성과 상징성을 인정하고 존경했다는 가장 극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공군의 정신적 지주 모두가 따를 수 있는 어른이 필요하다는 걸 실무 책임자였던 그 자신도 절감했던 거죠. 그 순간만큼은 기능보다 상징이, 기술보다 정통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 자료들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니까 공군의 아버지 논쟁에 대한 그림이 훨씬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일 장군은 분명 뛰어난 실무자로서 공군 창설의 기술과 행정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의 시작점과 마지막 행보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과는 분명한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최용덕 장군은 암울했던 임시정부 시절부터 공군의 비전을 제시했고 해방 후에는 흩어진 항공인들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되었죠. 네. 그리고 창군의 법적 토대를 만들고 정신을 불어넣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계승하고 있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온몸으로 상징하는 인물이죠.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한 보고서의 문장이 모든 걸 요약해주는 것 같아요. 기술은 일본군 출신에게서 왔을지 모르나 공군의 혼과 정신은 광복군 최용덕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와, 그 문장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결국 한 조직의 아버지라는 상징은 최초의 행정 책임자에게 주어지는 직함이 아니라 그 조직의 정체성과 정신을 창조한 인물에게 바치는 최고의 존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청취자분께서도 오늘 저희와의 대화를 통해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과 함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고 기려야 할 역사는 시대의 흐름에 순응하며 얻어낸 실무적인 성과일까요? 아니면 시대의 거센 역경에 맞서 싸우며 지켜낸 신념과 가치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역사를 써내려 가야 할지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